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재권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변호사님이랑 우리 같이 싸워주시는 분 네 분이랑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지재권 합의금 장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서 변호사님으로부터 많은 팁을 얻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들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먼저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령님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우리 이령님, 네, 그리고 희종님, 그리고 경중님,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해외 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해공대, 그리고 또 한 분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네티 아빠님이라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같이 힘내서 싸워주시라고 5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젠가 보답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다른 곳에서도 같이 싸워주고 계세요. 다른 곳에서는 대구에 계신 사모 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모아서 변호사 협회에 고발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진정서를 사모 씨의 사무장이죠, 이 지재권 신고 메일을 보내시는 그 사무장님이 쓱 카페에 침투해 가지고 피해자인 척 진정서 좀 달라고 한 다음에 진정서만 받고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딱 걸린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지재권 신고하는 메일을 보낸 이 네이버 메일과 진정서 달라고 한 요 메일이랑 메일 주소가 똑같죠? 딱 걸렸어요. 뭐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본인 회사의 변호사가 이렇게 진정서로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 진정서가 어떤 내용인지 몰래 잠입해가지고 지금 빼낸 건데, 그냥 안타깝네요. 이런 현실이. 네,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이름하여 경찰서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경찰에 조서 쓸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이에요. 보통 경찰의 조사관과 조서를 쓰고 그 조서를 기반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스인데, 경찰 조서가 잘못돼서 검찰이 법원에 우리를 기소하는 순간 그거는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무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무죄율이 2%래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낮냐 이렇게 보니까, 검찰 쪽에서 법원에 기소를 할 때 뭔가 무죄일 것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빼고, 애매한 것들은 다 빼고, 진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럴 때만 기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일본에도 같은 사례인데 일본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일본은 무죄율이 저희보다 더 낮아요. 그 말은 정말 확실한 상황에만 기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기소 처분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자,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재판장에서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 이 검사의 커리어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적다 보니까 매번 재판 때마다 막 만나고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게 판사가 보기에 뭔가 무죄 같아도 무죄로 처리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딱 넘긴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든 거예요. 네, 그런 식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점을 노려야 돼요. 네, 검찰이 뭔가 애매하면 기소를 안 하고 기소유예를 한다던가 무혐의 처리를 한다, 이거를 파고들어서 우리는 경찰 조서 쓸 때 최대한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경찰 조서를 잘 쓴다는 건 경찰이 따로 뭔가 찾을 일이 없이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떠먹여 드려야 돼요. 경찰분들을 이런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근거로 나는 무죄이다. 이제는 제 카페에도 올라올 건데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불기소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불기소를 받았으면 불기소 사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불기소 사유서라는 걸 이미 겪었던 사람한테든 어떤 형태로든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조서를 쓰면 불기소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령님을 통해서 불기소 사유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신고를 당하고 혹시 불기소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불기소 사유서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다운을 받아서 저한테 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인적사항 다 가려도 좋으니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금 이 지재권 신고 당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작권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저작물성을 얻기 위해서, 저작권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창조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저작권으로 기소가 됐다 그러면 이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다른 누군가가 쓰지 않았나, 이거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비슷한 사진이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보내면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찍는다, 이건 고유한 창작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꾸며야 돼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경찰 조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조서를 쓰시고, 그런 자료들은 제 카페에 잘 모아둘 테니까 그거를 토대로 조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네, 가격 아시죠? 이건 여담인데 이 천사 같으신 변호사님이 너무 싸게 변호를 해주셔가지고 법무법인 회사에서 너무 남는 거 없이 해줬다고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그러시면 좀 더 드려도 된다 하니까 괜찮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나중에 승소를 하고 그 변호사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여기 출연시켜서 홍보를 한번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해드릴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인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잘못했다고 빌지 마라. 첫 번째 내용이랑 연관되는 내용인데, 몇몇 글들을 보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한테 자신의 상황을 잘 어필하고 집에 처자식이 있다, 정말 나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 애원을 해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게 변호사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경찰관도 사람이잖아요. 일이 많아지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자백을 하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일이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유죄하고 조서 써서 넘기면 끝나는 일인데,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도 기소하고 판사도 유죄하고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은 했지만 이런 고의성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성이 없었고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서를 잘 꾸며야 된다. 네, 요게 두 번째 팁이고요. 자, 세 번째는 최대한 공부하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구해서 약점을 찾아내자예요. 네, 예를 들어 뭐 상표권에 해당하면 진짜 네가 상표권자냐,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진짜 너가 저작권자냐, 네가 저작권이라는 증거를 대라. 네, 이전 사례에도 봤듯이 중국의 원작자한테 네가 저작권을 이용받았다는 증거를 달라,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이제 약점이 생기기 나름이고, 이 약점이 생기면 저작권자가 아닌데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를 신고했다,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가 없는데 신고를 했어, 그 이전처럼 정말 상표가 완전 다른데도 저한테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무고죄거든요. 무고죄 변호사죄는 정말 큰 죄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원을 속이고 판사를 속이고 검사를 속이고 경찰을 속인 죄는 정말 중대한 형법이기 때문에 뭐 바로 형사고소돼서 감방 가는 그런 정도의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역관광을 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껌껌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소장을 쓰고 최고소를 쓰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찍어내듯이 여러 명한테 신고를 한 사례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분명히 약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쫄지 말고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약점은 찾으면서 조서도 잘 쓰고 재판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는 추가로 이런 온라인상에 떠도는 루머들에 대해서 허와시를 짚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지재권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안 했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루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먼저 경고를 안 하고 내용 증명 같은 걸 안 보내고 바로 신고한 건 신고한 효력이 없다.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먼저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해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전화로 먼저 경고하시는 분들은 천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저 자세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저작물에 이 저작권은 권리가 있으니 이거를 함부로 퍼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처벌을 덜 받는다. 이런 또 루머가 있는데 이것도 거짓. 그런 걸 써놓든 안 써놓든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루머가 있어요. 재판을 갔는데 재판에서 순순히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판사한테 개기거나 하면 벌금이 늘어난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그것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네, 벌금이 늘어나고 그럴 일은 없대요. 그러니까 잘 계속 우리의 무죄를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질 확률도 되게 높아요. 지더라도 우리가 합심하면 이분들이 이런 짓을 못하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분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재판을 갑니다. 그럼 재판을 가면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 변호사랑 이 우리를 신고한 당사자를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법원에. 한 사람을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을 신고했을 텐데 그 사람이 재판 건건마다 이 사람들을 불러낸다고 해보세요.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려 다니다가 우리가 벌금을 내잖아요. 합의금을 안 내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두 사람이 계속 이 재판에 부르면 이 사람은 계속 돈 되는 거 없이 불려 다니면서 이 짓거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일반인들은 정말 알기 어려운 정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지재권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점 그 대구에 사시는 사씨 변호사님이 점점 발목부터 조여오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사씨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합의금 장사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널리 알리다 보면 결국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싸워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네티아파님처럼 후원금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